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섹터별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지수 조정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하단 조정 지지라인 그리고 반등과 과매도 갈림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갈림길에 서 있는 증시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 바닥 아니다. 조정 마무리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기조가 심상치 않다는데 어제 장대 음봉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우선 저는 하단 조정 지지라인은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19,000포인트 제시를 드렸는데, 뭐 제가 알파고는 아니니까 조금 오차 범주는 있을 수 있는데, 어제 저가가 19,16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조정은 좀 마무리 단계고, 내일 이제 이길 우리 국내 증시가 금요일이죠. 뭐 금요일 날 시장이 강할 것 같지는 않고, 전야 구강이 좀 되면 그나마 좀 월요일 날 증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FMC가 있습니다. FMC를 앞두고 뭐 월요일 화요일 관망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저는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 지지라인까지 왔다. 이제 반등세를 쓸 수 있는 동력이 이 길 넘어가고 전야 구강되고 아마 투심 자체가 지금 뭐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뭐 PMI가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서비스업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표 한번 보시죠. 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가이던스가 54였는데 56이 나왔고요. 근데 계절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뭐 미국도 서부 해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놀러 가겠죠.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어제 그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 보시게 되면 그 전망치가 51.7이었는데 지금 화면에 조금 작게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9.5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도 제조 국가로 변모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좀 피력했는데 뭐 어찌됐건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미국은 경기 침체고 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올해 지금 처음으로 다시 작년에 3회에서 올해 지금 4월에 지금 1회로 연준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석 달 만에 7월 달이 됐는데 다시 3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3회 횟수를 언제 채울 것이냐, 7월,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9월은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앞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뒤쪽에서 한 번 할 것이냐, 앞쪽에 몰아서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뭐 평론적으로는 7월, 8월 둘 중에 한 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 관망세, FMC였던 관망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이 낙폭과대 반등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제 코멘트죠. 뭐 금리 인하를 진행해주면 아주 그나마 나이스고요. 정말 오아시스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진행 안 해주더라도 다음 주에도 뭐 이제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 가능성은 높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비둘기적인.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 이제 시기가 다 도래했다라든지 이런 코멘트.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코멘트들. 뭐 그러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단기 반등세는 좀 이제 이어질 만한 위치까지는 왔다. 여기서 이제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 반등세가 이제 V자 반등으로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느냐 19,000선에서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온다면 뭐 2만 포인트 조금 밑에 정도 진행됐다가 이제 흐름이 기관 행보로 좀 가는 형태가 가장 지금 평이한 예측 범주고요. 시황적인 요소의 변화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고 피벗에 대한 시차 조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고점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저격 사건 이후 대외 변수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네. 그래도 지금 환경 여건을 봤을 때 가장 우호적인 키포인트가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단지 오늘 제가 좀 느낀 건데 어젯밤부터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시차 발생에 대한 조정폭이 조금 일찍 주가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동력.
지지라인까지 왔다고 해서 단기로 이제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제 주관인데 이제 19,000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쏘아 올릴 것이냐, 며칠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고 나서 조금 뭐 힘없이 가다가 한 번 더 빠질 것이냐. 요거는 관찰 필요해요. 네. 빠질 만한 요건은 지금 없고요. 빠질 만한 요건은 시황적으로 이번에 연준 회의 때 안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다시 한번 데이터와 지표를 뭐 언제까지 쌓을지 모르겠지만 또 쌓아야 된다든지 요렇게 되면 19,000선이 좀 무너질 공산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제가 원하는 조정폭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필라델피아 기준으로 5,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5,098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다 왔고요. 5,000포인트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 라인 이제 4,500포인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기관 행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겨울 가면 좀 반도체가 얼어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염두를 좀 해두시고. 단지 이제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런 지지라인에서 어제 낙폭과대가 분명히 나스닥에서 차익 실현과 맞물리면서 분명히 시행이 된 부분이니까 이제 리바운드가 좀 나와줘야지 숨은 쉬면서 저희가 갑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오늘 여러분들 103.9불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연준 회의가 좀 다가오고 올해 지금 금리 인하가 다시 3번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시카고 페드워치에서 60% 가까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는데 문제는 연동관계가 깨졌죠. 오늘 환율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6원입니다. 수급 동태가 지금 안 좋겠죠. 국내 증시 이제 업종 차트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코스피도 뭐 내년에 더 높은 쪽으로 조정 이후에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일단. 지금의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이든 무엇이든 그냥 대변수에 따른 조정이고 금리 인하 직전에 시차 발생의 조정이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대세 상승으로 갈 건데 코스피가 상승 동력이 클 것이냐, 코스닥이 클 것이냐. 저는 코스닥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코스닥의 키포인트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두 번째는 금투세 부분. 악마의 법이죠. 금투세 같은 경우.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찬성해 줄 수가 없는 요 부분인데 우리가 800선 봤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800선인데 살짝 밑으로 좀 뺐습니다. 오늘 794까지. 요거 이제 해석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갭 하락으로 지금 띄웠는데 조금 더 한 770, 780까지 과매도로 오늘 그랬죠? 과매도로 한 번 더 겁을 주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래 아래꼬리 달리고 800선 안착하면서 그래도 단기 반등세 한 830선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밀어주고 중단까지 한 860선까지 쏴주고 갈 것이냐. 900선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뭐 횡보 가면 너무 좋고요. 네, 이건 너무 나이스한 경우고 코스피는 좀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 조정세가 제가 봤을 때는 2,600선까지는 열어놔야 되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여기서 낙폭과대 반등을 다시 쓰면서 뭐 2,850선 언저리에서 다시 떨어져 있는 게 정상화된 모습이니까 정상적인 주가가 막 수직으로 내려가기는 않거든요. 양측 다 좋게 보는데 지금의 위치 포인트로 봤을 땐 코스닥이 조금 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선 쪽이 상당히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 이틀 좀 갔는데 부러졌거든요. 특히 LX 일렉트릭이 17%나 빠졌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확실히 차익 실현 느낌이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이제 조정 지지 라인은 근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반등세다 모아놨던 현금 투입 이렇게 갈 건지 내일 금요일이다 금요일 한 차례까지 좀 보고 종가 베팅 좀 하고 이렇게 가실 건지 정해야 될 것 같고 자금이 없다.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자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스페셜화 시청자분들은 좀 관망을 하고 이제 반등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나갈 때 또 연준에서 비둘기적인 내용을 해줘서 더 불이 붙을 때 내 종목이 이제 반등 나와야 돼요. 그 섹터가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럼 내 건 안 올라가.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어제 테슬라의
실적을 급락으로 두들겨 맞았는데도 오늘 뭔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조금 박죠. 그 다음에 SDI가 곱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바이앤 홀드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니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안 올라가. 그러면 다시 재점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지라인 받고 올라가야 되는 단기 반등 시점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자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야 되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단기 반등세가 써질 때 내 종목과 커플링 되는지 디커플링 되는지까지 점검 포인트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로 왔다. 하지만 반등은 신고가 라인 아래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종목에 대한 점검 시간 확실히 이번 주 마지막에는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섹터별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주도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괜찮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우크라이나 재건 준비했습니다. 네, 변동이 있는 쪽으로 체크를 주십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조정도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너무 높은 눈높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주가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 실적이라든지 또 관련된 전략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올해 지금 밸류가 9배 정도 되고 현재 지금 12개월 PER이 한 7배 정도 됩니다. 내년에 6배인데 내후년에도 뭐 6.4까지 떨어지는 쪽이고 실적 잘 썼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이던스만큼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가이던스만큼 나왔는데 뭐 일각에서 6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도대체 얼마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까? 작년에 적자 기업인데 7조 7천억 적자를 찍었는데 지금 1, 2분기 실적이 합쳐서 작년에 적자 찍은 거 다 만회했습니다. 네. 8조 넘게 찍었어요. 1분기, 2분기 합쳐서.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6조 7천억 원 예상돼 있고 올해 가이던스가 22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역대급 실적입니다. 하이닉스의 빅사이클 부분이 2015, 16, 17 요때까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두들겨 맞고 단기 반등성 나오고 2021년에 이제 사이클이 돌아와서 12조 찍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두들겨 맞고 반토막 6조 8천억. 작년에 업황 너무 안 좋아서 7조 7천억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벌써 전반기만 8조다. 네. 올해 무조건 향후 5년 내 실적을 점검해보면 최대치가 써지겠죠. 네. 뭐 거의 기정사실합니다. 그럼 이거에 주가에 좀 반영됐다 쳐요. 네. 반영됐고, 선반영된 거다. 밸류는 뭐 7배 사이 정도다.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내년 실적을 안 좋게 본다는 결과물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일각에서 6조까지 기대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동의할 수 없고요. 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좀 반도체는 적은 편인데 잠재워 버리려면 그냥 올해 딱 싹쓸이 22조 찍어주고 내년에도 지금 딱 한 32조 돼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하이닉스는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 조정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62동 평균선이 무너지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가 원하는 자리 19만 원 오늘 저가가 딱 19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고민이 엄청 생기는데요. 지금 19만 원에 살까 말까 고민이 엄청 생기는데 일단 좀 보시죠. 왜냐하면 내일 금요일이고 좀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이 지금 19만 원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17만 원까지를 모으셔야 돼요. 네. 19만 원에 사서 바로 반등 나온다. 정말로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고요. 네, 5만 원 겁니다. 네, 내가 사야지 되는 지점에서 반등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거고 19만 원부터 이 17만 원까지 열어두세요. 이렇게 사시면 뭐 단가를 합치면 1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단기 가격 경쟁력은 확보한 거 아닌가. 그래서 17만 원 밀리면 손절해도 데미지는 없잖아요. 비중 축소를 너무 고점에서 산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의 증권사 오늘 평균 목표가를 보니까 제법 높게 썼더라고요. 25개 평균치가 26만 8천 원인데 18만 원, 뭐 19만 원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낙폭과대 반등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이 워낙 지지라인이 이제 800선까지 다 빠졌고 코로나 전 거의 이제 코스닥 지수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메리트 쪽이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라인업이 지금 결국은 HBM4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변 뭐 CXA부터 아키텍처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갔을 때 계절적 요인이 좀 있어서 퍼포먼스를 좀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봤을 때 조정폭은 오늘 좀 컸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근데 하이닉스의 밸류는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타당해지는 게 하이닉스 밑에 밸류 체인인데 하이닉스보다 밸류가 더 높아? 이런 논리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 전문가님들 성향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식의 본질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관 쪽에선 숫자로 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미국이 늘 그렇죠. 주당 EPS가 얼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당 EPS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주식의 본질이 숫자 노름으로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좀 전달해 드릴 게 많은데 뭐 AI 캐파 구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캐펙스 증가. 물론 캐펙스 증가는 미래 자산에 투자를 한 거니까 잡아주는 건 맞아요. 뭐 여기서 캐펙스냐 오펙스냐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캐파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논리 주장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펼칠 때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거에 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논리 주장이 어떠한 타당한 근거와 전략을 수립했느냐, 그리고 틀리면 받아들이고 다음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서 전달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정이나 차익 실현 후에 재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다른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유니테스트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오늘 테크윙이 지금 9.7% 빠졌거든요. 간당간당합니다. 이런 쪽은 좀 낙폭과대 반등 들어가기 전에는 하이닉스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낫고 삼성전자 쪽은 다 조정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8만전자 이하로는 많이 빠져봤자 7만 7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쪽도 조금 타격은 있었어요. 뭐 동진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근데 상당히 지금 SK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조정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거나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자금이 없으면 버티기로 들어가시고 단지 필라델피아 그 지수와 연동 관계는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 여기까지 확인하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전방산업 개선은 미비, 하방 다지기도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테슬라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르는 2차 전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볼까요? 네, 저도 한시름 돌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거 보시죠. 네, 저는 뭐 옹졸하기 때문에 삼성 SDI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월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월봉이 플러스 전환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지난번 1월 13일에 저점 34만 2천 원 이탈 여부를 했는데 이탈을 했다가 지금 그 위로 살짝 안착했거든요. 오늘 웬만하면 한 35만 2천 원 위로 양봉으로 월봉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가 안착을 시킨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추가 매수 라인이 만약에 흘러내리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31만 원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31만 원 정도. 거기가 사실 깨지면 조금 그 투심이 많이 공포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그래도 어제 테슬라의 낙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PD님 시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십시오. 테슬라의 원동력은 그때 상승 갈 때 바닥이라서 간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였고요. FSD 엔진이었고요. 로보택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도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뉴스플로우. 인도 출하량이 늘어났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밀어내기인지 정말 마진 스퀴즈에 걸리지 않을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마진 스퀴즈에 지금 걸린 거죠. 차가 있는데 싸게 이제 밀어내다 보니까 출하량 인도량은 늘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마진 스퀴즈에 걸리다 보니까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전방산업 개선 지연은 확인됐어요. 근데 최악의 터널은 지나가고 있고, 반등 동력은 제가 봤을 땐 테슬라는 역시나 뭐 정치적인 선언 내지는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반등 동력은 뭐 SDI, 특히 SDI 중요한데 통화정책 포커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그 7월 31일 날 연준에서 만약에 뭐 갑자기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때려주면 2차 전지는 오를 겁니다. 네,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되 희망을 잃지 말고요. 저희 사실은 42만 원 정도로 잡아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아요. 40만 원이신 분들은 한 10몇 프로 정도 빠졌는데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계속적으로 세세한 전략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홀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한 줄 평과 더불어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건설기계 시간이 오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건설기계 시간 확실히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들이 계속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떻게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을 봐야 할까요? 네, 펀더멘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수혜주로 갈 때 이게 좀 피치를 받았잖아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뭐 현대건설 기계가 갑자기 2주 만에 뭐 23% 오르고 에버다임 이런 것들 좀 소형주인데 갑자기 급등가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차라리 트럼프 수혜주를 할 때 그러니까 원전이나 에너지, 건설 기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력 에너지 민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원전은 양측에서 지금 다 그 피해를 볼 공산이 별로 없어요. 네,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해리슨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 기계의 시간이 오는가인데 전방 산업이 일단 좋아지려면 건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고금리 부분이라서 타격이 좀 있었죠. 근데 금리 인하로 진행되게 되면 조금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봐야 되겠지만 집값 상승이 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지 마시고요. 미국 금리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멀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수혜주를 굳이 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그나마 종전 시에는 좀 주가가 모멘텀 받지 않겠느냐. 단지 현대 에버다임 이런 거 소형주 따라가지 마시고 뭐 진성 TEC라든지 지금 DY 파워라든지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근데 주봉이 이제 상단 6만 원 돌파해서 가는 쪽이거든요. 눌렀을 때마다 모아간다면 좀 긴 관점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또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 볼까요? 지금 저도 이제 2주 동안 흐름을 보면서 단기로 한 부분들은 손절매가 좀 나갔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좀 괜찮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제약바이오로 큰 수익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를 다시 접근하고 싶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표가나 손절가를 제시 안 한 거는 아마 내일 정도나 나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혹시 77,000원까지 좀 내려올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까지는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8만 원부터 77,000원까지 난 모아갈 자금이 있다. 그러면 단기 접근도 가능해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77,000원에 뚫리면 완벽한 과대낙폭 매수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올라와주면 저희가 못 잡아도 좋은 거고요. 완벽한 기회는 77,000원까지 좀 기다려보고 단기 반등세가 써질 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한 82,000원, 3,000원까지는 단기 반등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의 깊게 봐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격 라인까지 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따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